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도덕과의 해설을 또 맡게 된 임채정입니다. 저번 강의에 이어서 빈출,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들 100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뒷부분입니다. 삶의 목적까지 와버렸어요. 앞에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이 정말 까마득한데 벌써 뒷파트까지 이렇게 쉴 새 없이 달려온 걸 보니까 어쨌든 간에 끝낼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끝에서 두 번째 파트죠. 삶의 목적 파트입니다. 출제 비중은 한 3% 정도 됩니다.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에 제가 뭐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나올 문제는 지극히 한정적이다. 네, 나올 문제 정해져 있다는 부분 꼭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따로 공부를 못 하셨다라고 한다면 기출문제, 빈출문제, 문제 풀어드리는 해설을 듣고 어쨌든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 기억하셔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자아에 대해서 삶의 목적, 그 타이틀에 맞게 자아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네,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 숙지가 필요하고요. 나머지 부분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난이도는 높지 않거나 나올 수 있는 빈도가 적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83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83번은요, 2013년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를 아는 사람은 더욱 지혜롭고 명석한 사람이다. 네, 요거 같은 경우 첫 번째 고난 극복. 네, 고난 극복 옛날에 무슨 옛날도 아니죠. 한 몇 년 전이 1년 전, 2년 전인가요? 극복 뭐 이런 기억 드라마 뭐 최고의 사랑인가요? 뭐 그런 거 있었죠. 네, 고난 극복 좋은 얘기긴 하지만 여기 지문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두 번째 자아 발견. 그쵸. 남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의미인 자아 발견. 네, 2번. 2번이 정답임을 아실 수 있고요. 3번 목표 달성.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목표 달성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에 글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고요. 4번. 가치 갈등. 가치로서 이제 등지고 뭐 이렇게 싸우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83번의 정답으로는 맞지 않네요. 그래서 83번의 정답은 2번 자아 발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삶의 목적 파트에 맞게 자아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출제가 될 것이고 저도 자아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또 하나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뭐 아름다움, 뭐 미, 요 부분에 대해서 나올 건데 그 뒷부분은 제가 한번 뒤에 가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84번 문제 한번 보시죠. 2013년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아 정체성을 올바로 형성한 사람의 특징을 고르는 문제네요. 첫 번째,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 첫 번째부터 답이 나와버렸어요. 그쵸? 그쵸? 스스로 해결한대요. 스스로.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대요. 남한테 맡기지 않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징으로서 첫 번째 맞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주어진 일을 수동적으로 해결한다. 절대 아니죠. 능동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면 정답이겠지만 수동적으로 뭐 남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자아 정체성을 올바르게 형성한 사람의 특징은 아님을 아실 수 있고요. 3번 같은 경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포기한다. 네, 사실 뭐 진짜 진행되지 않는 일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포기를 하는 것이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뭐 사실 순간이기도 한데 여기서 나왔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치 그냥 포기한다라는 느낌 같잖아요.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자꾸 쓰러지고 막 약간 이런 느낌처럼 보이기 때문에 3번 역시 정답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고요. 4번 같은 경우 자신의 이익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렇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이익 중심으로 행동하고 싶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런데 안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내 이익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익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서 어쨌든 84번의 정답은 첫 번째인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를 정답으로 꼽으시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84번 문제도 자아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5번 문제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 문제가 나왔네요. 역시나 자아 문제입니다. 자아.
네, 자아 얘기 오늘 많이 하겠네요. 다음 중 자아 발견을 위한 질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네, 먼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자아 발견, 그쵸? 내가 나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런 걸 보자는 거고요. 첫 번째, 나의 의무가 무엇인가, 그쵸? 자아 발견을 하시려고 할 때 필요한 질문이죠. 두 번째, 나의 장래 희망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은 뭔가요? 네, 저는 장래 희망이 계속 바뀌었어요. 네, 커가면서 계속 바뀌었는데 참 신기한 건 돌아보면 그래도 하고 싶은 것, 남들 손가락질 받는 일이 아니라면 그래도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다 하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 장래 희망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직업을 보통 생각을 하는데 뭐 어느 정도는 뭐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고요. 3번, 나는 어떤 직업을 갖길 원하는가? 그쵸, 직업, 그쵸, 이런 부분들. 4번, 친구 생일 선물로 무엇을 살 것인가? 그쵸, 고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친구가 뭘 좋아하고, 그쵸, 친구에게 뭘 사주고 이런 거 중요한데 친구 생일 선물로 뭘 살 것인가는 자아 발견하고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5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86번 보실게요. 2015년도 하반기에 나온 문제네요. 자아 존중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틀리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옳은 거죠. 자아를 발견하고 자아 존중을 하게 되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죠. 두 번째, 자아 존중은 타인 존중의 출발점이 된다. 그쵸, 맞는 얘기죠. 세 번째, 타인과 비교해서 자기 비하를 하게 된다. 타인과 비교해서 자기 비하를 하게 된다. 자아 존중의 중요성이 옳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린 다 같이 살아가죠. 그쵸?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기도 하지만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어울려 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 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걸로 승화시키면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를 비하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죠. 4번,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 그쵸? 이건 옳은 거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자아 존중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이제 아름다움에 관련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삶의 목적에서는 보통 자아 아니면 아름다움에 관련한 문제가 나와요. 참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름다움 87번 문제 우선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삶의 목적 파트에서는 그 전까지 한 2015년도 전 정도까지는 2014년도 요때 15년도 14년도 정도까지는 자아에 관련된 게 삶의 목적 파트에서 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로부터 2014년 후반부터는 아름다운 파트가 자아 삶의 목적에 좀 자주 나온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87번은 2015년도 하반기에 출시된 문제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한 태도는 아주 삶의 목적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질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재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재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 평소에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라기보다는 이 질문에서 말하는 걸 답으로 꼭 찍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얘기는 아마 보시면서 알 텐데 첫 번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할 거야. 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할 거야 라고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네, 정답인데요. 이게 정답인데 왜 정답인지에 대해서는 뒤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빨리 살을 빼서 꼭 비키니를 입을 거야. 그쵸? 비키니를 입기 위해서 몸매가 또 이렇게 좋아지고 살 빠지고 이렇게 외적으로 좀 좋아지고 하면 아름답긴 하겠지만 요거는 이제 외재적인 아름다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재적인 아름다움을 묻는 진정한 아름다움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보겠어요.
세 번째. 성형수술을 받아서 연예인처럼 예뻐질 거야. 이것도 역시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형수술을 받아요. 받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예인처럼 예뻐지냐는 얘기도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성형수술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 생각을 많이 하시기도 하죠. 요즘엔 또 중학교부터 혹은 6학년 때부터 쌍꺼풀 수술 같은 걸 한다라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미디어라든가 언론에서 봤는데, 사실 성장이 다 끝나기 전에 성형을 하게 되면 나중에 크면 더 못생겨질 수 있어요. 예뻐지려고 성형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 성인의 나이라고 되는 나이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신체 나이가 다 모두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성인의 나이라고 하는 그 정도 나이가 되기 전에 만약에 성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장은 그쵸? 요즘 스타일에 맞춰서 아름다움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 몸이 자랍니다. 그리고 계속 변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안 예뻐질 수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내 코가 점점 높아질 건데 코를 높였어요. 그런데 막 실리콘 막 줄어들어. 막 이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받아서 뭐 연예인처럼 예뻐질 거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는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4번. 상을 받기 위해서 선생님이 보실 때만 청소를 할 거야. 선생님이 보실 때만 청소를 한대요. 선생님이 보실 때만 청소를 한다라는 것은 조금 못됐다. 그렇죠? 못됐죠?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한 태도랑도 거리가 멀지만 못됐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실 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라는 부분은 전형적인 내재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87번의 정답은 1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7번 문제 별거 아닌데 좀 길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걸 삶의 목적 파트에서 요즘에 문제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아름다움에 관련한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내재적인 아름다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88번 문제도 좀 별표를 칠게요. 네, 2014년도 하반기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내면적인 아름다움의 가치를 소홀히 한다. 네. 두 번째, 무리한 다이어트와 성형수술 열풍을 낳기도 한다. 1번, 환경 파괴. 어디에도 환경 파괴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고요. 2번, 사회적인 불평등. 네. 뭐 때문에 그렇죠? 사회적인 불평등은 나와 있지 않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도 있을까요? 내가 이제 뭐 신체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불평등한 그 대우를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해도 우선은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 관련이 없고요. 3번 황금 만능주의. 그쵸? 황금 만능주의 전혀 관련 없죠. 4번 외모지상주의. 그쵸? 외모지상주의 관련이 깊죠. 관련이 깊고 87번하고 88번 문제가 어이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삶의 목적에서는 요즘에 가장 중도 그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하고 있냐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내재적인 아름다움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는 꼭 질문을 파악을 하시고 도덕 문제에서 묻는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출제 예상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정도 꼽았어요. 한 문제 정도. 그런데 보통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아 정체성 그리고 아름다움 두 가지에 대해서 아마 나눌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은 제가 특히나 내재적인 아름다움을 다룰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둘 중에서 하나 나오겠죠. 자아 정체성 또 혹은 자아 실현. 네, 그래서 대표 출제 예상 문제는 이 정도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한 문제 뭐가 나왔나 봅시다. 다음 글이 해당하는 것은 설명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삶의 주체가 돼서 능동적인 삶을 살아간다. 첫 번째 자아실현. 네,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능동적인 단어가 나온다라고 하면 자아실현. 그쵸?
적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아실현 맞고요. 정의실현하고는 관련이 없고 나눔정신 좋긴 하지만 관련이 없고 장인정신도 역시 해당이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삶의 목적 파트에서는 여기 출제 예상 문제까지 한번 보고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파트입니다. 출제 비중은 한 2% 정도 됩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그거죠. 정해져 있다. 네, 정해져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88번부터 89번부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13년도 하반기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정신은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기다. 그쵸? 4인 여천 나왔네요. 우리 당황하는 거 있죠? 한자만 나오면 자꾸 당황해요. 그래서 제가 써드리죠. 그쵸? 4인 여천이라고 딱 나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기다라는 내용은 4인 여천. 이렇게 사자성어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인격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자. 요거 같은 경우는 칸트가 한 얘기죠. 네,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불교에서 말하는 법화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정신을 얘기하냐를 찾는 문제네요. 첫 번째, 상부상조. 네, 상부상조에 관련된 문제는 진작에 옛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쵸? 상부상조 당연히 아니고요. 두 번째, 인간 존중. 그쵸?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기고요. 4인 여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자라는 칸트의 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인간 존중과 관련이 있고, 세 번째, 자아실현. 관련 없고요. 공동체 의식도 역시 관련이 없죠. 그래서 89번의 정답은 인간 존중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90번 문제 보시죠. 2014년도 상반기에 출제된 문제네요. 다음 중 인간을 존중하는 자세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겁니다. 쉽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지지한다. 네, 자세로 가장 좋죠. 그쵸? 2번, 모든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건 맞는 거죠. 3번, 다른 사람하고 자신을 동등하게 여긴다. 그쵸? 동등하게 여겨서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상황도 좀 바꿔보고 이렇게 하면서 4번,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친구를 수단으로 여긴다. 이거는 누가 봐도 정답이 아니네요. 그쵸? 먼 거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답이죠. 내 목적을 위해서 친구를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은 정말 나쁜 태도죠. 나쁜 태도. 그렇기 때문에 90번에 존중한 자세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90번의 정답이 4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91번 보시죠. 상반기 2016년 상반기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말하는 인권의 특성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인권은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등 그 어떤 이유와도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누려야 될 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이유와도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받아야 될 권리다. 누려야 될 권리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요거의 특성, 인권의 특성. 여기서 지금 제가 줄쳐드린 부분에서 전형적으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보편성. 어떤 이유와도 관련 없이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보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보편성은 누구에게나, 그쵸? 보편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편성 맞고요. 2번 타율성. 타율성은 뭐죠? 타율성 뭘까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쵸? 규칙이나 규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내 의지랑 상관없이 원칙이나 규율에 따라서 움직인다. 남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얘기고요. 3번 창의성. 창의적이다. 싱크빅 아시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 정답 아니고요. 4번 경제성 전혀 관련 없죠. 그렇기 때문에 91번에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를 누려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편성이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 존엄성과 인권에 관련해서는 보편성을 고르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인권에 관련해서 묻는 문제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서는 인권을 고르는 문제나 보편성을 고르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별 무리가 없이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91번 문제 봤죠? 네. 지금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무래도 그렇죠. 용어 정리 제대로 안 하면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그렇죠? 용어 정리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용어 정리 안 하시면 아는 것도 틀립니다. 그리고 도덕과 과목에서 아주 좋아하는, 전형적으로 좋아하는 용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부분도 제가 중간 계속 말씀드렸죠. 기억을 아마 하실 겁니다.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고요. 92번 문제 볼게요. 2015년 상반기에 나온 문제네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을 찾는 문제입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벌써부터 정답 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등 개념. 뭐가 이 지금 질문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1번 정의, 정의롭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고요. 2번 배려, 남들을 좀 생각해서 행동하고 뭐 이런 부분들 배려 아니고요. 책임, 권리와 책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책임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뭔가 맡았을 때 뭐 끝까지 잘 밀고 나가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책임도 아니고. 4번 인권이죠. 그래서 제가 전 문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보편성, 그 다음에 인권 고르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92번의 정답은 4번 인권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출제 예상 문제로 제가 좀 꼽아드리면 우선은 인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 인권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 존중이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을 하신다면 이 인간과 존엄성 파트, 인권 파트에서는 당연히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드린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 예상 문제 한 문제 정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23번입니다. 다음 중 인간을 존중하는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한번 내봤어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존엄성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한다. 이건 옳은 거죠.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 생각한다라는 내용이고요. 2번, 타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당연한 부분이고요. 3번,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 부분도 맞는 내용이고, 4번, 국적이나 인종, 종교가 다르면 차별한다. 이건 인권하고 완전 반대되는 얘기죠. 제가 인권 얘기 계속 말씀드렸죠. 모든 국적, 종교, 피부색 다 떠나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인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는데 인간을 존중하는 자세로서 당연히 옳지 않은 것은 국적이나 인종, 종교가 다르면 차별한다라는 부분, 잘못된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인간을 존중하는 자세로 옳지 않은 자세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삶의 목적하고 인간의 존엄성하고 인권 파트를 좀 보셨는데요. 굳이 두 문제 정도만 꼽자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드렸었던 부분이죠. 아름다움, 진정한 아름다움, 내재적인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아마 하나 나올 거고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쪽에서는 아마 이제 인권을 답으로 고르게 되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인권과 이제 틀린 설명은 이런 문제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기출문제 숙지하셔서 시험 보시는 데 도움 되시고 공부하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파트인 현대사회 파트 공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